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귀당의 전신인 정의당,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부패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한이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았던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온 것은 역사적 의미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는 내란 세력 완전 척결, 국방부 내 내란 세력을 발본 세관하는 데는 오히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십수년간 활동해온 안규백 우리 장관 내정자야말로 안성맞춤, 내란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형인 A급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규백 후보께서는 내란 국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한 우리 군인들, 그리고 소극적 임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음성이 안 나오죠? 원래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소리 원래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는? 네, 소리는 안 합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다 소리 했는데 그럼 거기 가서 얘기하십시오. 저는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서 했던 건 여기서 그런 강요하십시오. 말 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위원장. 합니다. 제가 위원장 해봐서 압니다. 자, 저 장면은 뭐냐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하는 조성현 대령의 진술 과정입니다.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 네. 이런 네. 군인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오히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선처를 해야 될 사람은 선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김영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드론사의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B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거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있다 하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정당 심판, 정당 해산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지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가면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관 후보자로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내란 국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결코 불가능하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지 군을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현역 군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보란 듯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안규백 후보자 요구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총 258건 중에 224건 답변율이 86.8%예요. 서면 질의는 거의 뭐 99.7%.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 저희가 그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진짜 아예 안 냈거든요. 도저히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때 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시스템이 지금 2025년입니다. 이 현역 출신이라든가 장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방 시스템 무너지는 체계입니까? 지금 6.25 때도 아니고 20대 때 현역 3년 경험하고 지금 후보자처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4년 국방위 경험을 뭐 깡그리째 무시하는 건가요? 예? 그럼 국회의원 스스로가 상임위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엄이 있었어요. 계엄. 대통령이 탄핵됐고 5년 임기 동안 3년만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복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그것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 출신 이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이런 데 보면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많아요. 그 나라는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즘에 그 국방이라는 것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군과 민간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외교 문제도 있는 거고 사회 전반적인 이런 시각이 좀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후보자 같은 그런 경험 있는 정치인 출신 그것도 국방위 14년이나 한 이런 분들이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이게 보면은 군령을 관장하는 지휘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합참 의장도 있고 3군 총장도 있고. 근데 이제 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모두 지휘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실은 경제 안보 이제 외교부의 경제가 공식적으로 업역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 안보 이걸 담당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도 되셨으니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정치 외교적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방부에 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 장관이 외교 현장에서 경제와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만 실제 국방부 장관도 이제는 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실제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여러 가지 그 외교 복잡한 외교 현안, 사회 전반적 시각 이런 걸 다 포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각 사령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모가 들어가는 것은 장관을 보좌해서 군정과 군령을 장관이 판단 결심을 하라는 그런 저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은 군이 볼 수 없는 민의 시각에서 더 넓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좀 질의를 이어갈 작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가 해결하지 못한 군내 복지 문제라든가 또 대외관계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방부를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가 돼주고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더 높여주고 군과 민간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더 신뢰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질의할 예정입니다. 보면은 지금 세계 정세가 보면은 참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정책으로 자유무역 체계는 이미 글로벌 규칙이 좀 깨진 상태고요. 또 환경적 가치가 무역 장벽화되고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이 또 무기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기술이 또 너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과 질서들이 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다양한 연대와 또 패권 구도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 또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유럽 스스로 방위력을 갖추려면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얘기도 계속 나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자주국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질의로 계속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주기적으로 평가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고 추미애 의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내란 정당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서는 내란이다 몰고 있습니다만은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사실 형법 87조나 91조나 대법원 판례 1997년 판례를 보면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국가기관을 사실상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는 경우에 이제 내란의 그 법적 규정인데 대법원 판례 보면은 제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첫째, 어떤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할 때, 또 하나는 사실상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권능, 기능을 행사를 못하게 할 때. 그래서 제가 많은 헌법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란 목적성, 고의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법적인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내란이다 뭐다 이런 말씀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안국익 장관 후보자님 저를 참 존경합니다. 전혀 도덕적 하자가 없는데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병적 관련인데 이 국방부 장관 하시면서 국방부 장관 여기서 병적 기록부에 대해서 아이, 그 한번 그거 참 자꾸 우리가 비공개라도 열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으면서 22개월 했다면은 야 그게 병적 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군 통수하는데 여러 이제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제가 보고 지나가는 게 어떨까 이 이런 학적 생각이 기록부에 보면은 예.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록이 이제 병력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3학년 1학기를 85년에 제가 이수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황 의원님께도 의사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 그 내란에 대해서 아직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그렇다고 하는데 분명히 법정에서도 이게 정치학적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요. 시민이 두 가지 권력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의회 권력이고 하나는 대통령 권력입니다. 의회 권력은 결정을 하라는 권력이고요. 대통령 권력을 집행을 하라는 권력입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정치학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권력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시민이 선택한 두 권력 중에 하나가 다른 권력을 침탈하고 누르고 배제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아마 이게 법정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정치학 개념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